예고만으로도 화제를 몰고 왔던 유시민, 홍준표 두 사람의 만남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베일을 벗은 일명 까칠한 두 남자의 설전은요, 과연 어떤 케미, 화학적 결합을 보였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거를 독재라고 그래버리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좌파 광풍 시대다. 아, 독재는 아니고 광풍 광풍이다. 시대다. 자유한국당을 독재 후예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안 그랬어요.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좀 발끈하죠. 아니 이거 아니면 그만이지. 그래 얘기하면 지목한 것도 아닌데. 아니, 홍 대표는 거기서 빠지시는 건 아닌 거죠? 나는 불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주전 투수가 잘하면 사람이? 불펜 투수가 등장할 일이 없죠. 그 주전 투수가 못하면 이제 불펜에서 또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뽑은 데는 100% 들어옵니다. 그러지 말고 홍 대표님이 불펜에서 나오셔서 이제 관중석으로 올라오셔서 저와 같이 낚시도 다니시고 그런 쓸만한 자가 문제군요. 관중석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못 가시겠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유 장관이 곧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는 선임 담배대라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1야당에. 그거는 내가 말하기도 곤란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원이? 아니 불펜에 계시더니 몸살이시네. 나는 정치 24년 동안 예. 몸살임이 정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몸살이시는 거예요? 천만에. 몸살일 상대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일명 깐죽거리던 유시민이 달라졌더라.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요. 상당히 유해진 두 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보수고 너는 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막상 개인적인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좀 뭐 그런 이념 싸움으로 사이가 네. 나빠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거든요. 이거 근데 원외에서 좀 이렇게 섭섭하고 속상했던 분들이 또 맞는 구석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정치권에서 행보 측면에서는 두 분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지금 중심에 있다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정치권에 없는, 이제 물론 그런 차이 있어요. 유시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나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 기회가 되면 나가겠다라는 그 자세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지금 유튜브로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약간은 지금 물러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측면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오히려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좀 부드럽고 실제로 네. 정말 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네. 측면에서 둘 분 다 윈윈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진짜 저렇게 약간 좌와 극 우에 있어 보이는 네. 사람들도 같이 만나면 정말 굉장히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이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제발 저렇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두 분 다 윈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현 여권과 야권의 지도부들끼리 거칠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막말과 관계없이 우리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다. 유일한 차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두 분이 애쓴 것 같습니다. 상대 진영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아주 농담을 하면서도 뼈 있는 농담으로 복귀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던데 장혜찬 평론가님, 두 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립하고 있는 국회와 다르게 대표적인 유튜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증오하는 분위기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 홍 대표가 사실 본인 스스로 당대표였을 때는 진보를 향해서 매우 날선 공격을 막 퍼부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안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못하는가? 네. 왜 밖에 물러나서야만 대화할 수 있다? 너무 증오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대화를 홍준표 전 대표의 이득이라 평가하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전반적인 보수 진영의 분위기는 반문,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최대한 강한 공격을 하자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전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과 뭔가 대화를 하는 모습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네. 보수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한국당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은근히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차별화 노선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네. 그러한 반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 불편해서 몸을 풀고 있다고 하지만 네. 막상 그라운드에 돌아오게 하는데 오히려 네. 저는 발목을 잡는 측면이 크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운드에 올라가 있는 주전이 실점하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두 분이 묘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거군요. 그럼 유시민 이사장은 어떨까요?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대선 주자 이 지지율 조사에 유시민 이사장을 다시 넣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뺐긴 했는데요. 네. 원래 4월까지는 3위를 달렸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빠지면서 그 지지 세력이 분산되면서 그 이재명 지사가 10.1%로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네. 홍카콜라 관련해서 아까 김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윈윈 전략 정말 잘 통했습니다. 잘 통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헤럴드 경제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이사장이 어떤 독주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나왔다라고 해서 윈윈 전략으로 저는 봤고요. 또 저희 리얼미터가 SNA,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네. 인터넷과 그 소셜 네트워크 상의 이제 감정 표현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래픽으로 이제 모스로 표현을 하는데 네. 홍준표 전 대표의 부드러운 모습이 전에 막말 논란이 있었던 그 홍준표 대표의 모습을 이제 네. 잊게 만들고 굉장히 이제 좋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명 속칭 남는 장사 하셨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